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위대한 음악가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차이콥스키 이 4명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음악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지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악보다는 당시의 역사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은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차이콥스키 중에 누가 더 오래된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좀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대한 음악가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정답을 찾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차이콥스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1685년에 태어난 바흐고요. 그 다음은 모차르트 175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이 이제 베토벤 1770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가장 최근의 사람입니다. 184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저는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모차르트가 한 1500년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은근히 요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하면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음악가들이 살던 시기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오래된 바흐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흐, 정확한 이름은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고요. 여러분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제바스티안 바흐. 뭔가 이름이 프랑스식은 아닐 것 같고 스페인식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국식도 아닌 것 같죠? 네, 바흐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흐가 태어났던 1685년에는 독일이라는 국적보다는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쓰여야 맞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독일 사람이 맞습니다. 현재 바흐의 무덤도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성당에 위치해 있대요. 그리고 바흐가 살았던 이 1600년대 말, 특히 1688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명예혁명이었죠. 바흐가 한 3살 때 아장아장 막 걸어다니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있었어요. 명예혁명은 쉽게 말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 이 킹에서 의회로 변화하는 그런 혁명이었는데요. 국가의 권력이 왕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명예혁명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갔고요.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가 될 수가 있었죠. 참고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외쳤던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요거는 명예혁명보다 한 100년 뒤에나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흐는 1685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당시는 영국이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아니라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식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만나볼 레전드 음악가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정확한 이름은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요.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을 했어요. 35살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명한 그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오스트리아 가보시면은 이 모차르트를 정말 브랜드화를 잘 해가지고 엄청난 관광객도 모으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대요. 자, 이때 1756년 모차르트가 태어났을 이 1700년대 중반에는요. 오스트리아의 이 모차르트의 나라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예요. 오스트리아의 여왕,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의 여왕으로서 1740년부터 1780년까지 오스트리아를 다스린 사람인데요. 오늘날 오스트리아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래요. 하나 인상적인 정책이 있었는데요. 테레지아 여왕은 이 당시가 170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의무화라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 그런 여왕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 여왕님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이분의 따님,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랑스 혁명에 살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모차르트 때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오스트리아의 여왕님이 있을 때고요. 모차르트가 179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1783년에 프랑스 혁명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모차르트의 좀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무덤 있죠? 이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무덤에 분명히 묻힌 건 맞는데 그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얘기죠. 때는 1791년에 정말 이른 나이에 35살에 모차르트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모차르트는 정말 유명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모차르트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묻히는 이런 공동묘지에 모차르트가 묻히게 돼요. 근데 당시 관례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관을 실은 마차를 따라가서 묘지 앞까지 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싣고 묘지를 보고 가는 그 마차 뒤로 좀 따라가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모차르트 관을 실은 그 마차를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차르트의 무덤이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묻힌 건 맞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꽤나 미스테리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만나보시죠. 네, 베토벤. 정확히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고요.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사망을 했어요. 특히 베토벤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청각장애를 앓았다는 점인데요. 이분이 1788년 18살 때부터 약간 청각장애 증세를 겪었대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곡들, 레전드 곡들을 많이 남겼다는 점이 가장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베토벤이 살던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 바로 빈회의 혹은 빈조약이 있었어요. 1815년 베토벤이 45살 때쯤이었죠.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면서 그는 한동안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근데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물러나자마자 유럽의 강대국들,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그 회의 장소가 오스트리아의 빈이었고요. 그래서 빈회의 혹은 빈조약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회의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 유럽을 나폴레옹 황제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좋았던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유럽의 국민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섬기고 싶지도 않았고 독립의 의지 혹은 내 나라 이런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1815년에 빈 회의가 있기는 했지만 특히 두 나라 이탈리아와 독일이 독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고요. 꽤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모두 1871년에 통일을 하고 독립된 나라를 선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베토벤은 아쉽지만 1827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 독일이 통일되는 현장은 보진 못했겠네요. 자, 정리를 하면은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었고요. 이 당시는 나폴레옹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엔 패배하고 빈 회의가 열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위대한 음악가 차이콥스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퓨트르 차이콥스키고요. 이름에서도 너무 티가 나지만 러시아 사람이에요. 1840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사망을 했고요. 이분이 러시아에서 작곡 활동을 할 때 러시아는 사실 아주 큰 위기를 겪어요. 바로 1853년 러시아의 크림 전쟁인데요. 때는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러시아를 공격했죠. 하지만 이 러시아의 살인적인 강추위 때문에 나폴레옹은 러시아한테 크게 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인식이 되죠. 왜냐하면 엄청난 기세를 자랑하던 나폴레옹을 최초로 이긴 거니까 러시아가 진짜 센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러시아는 이 영토 확장, 땅 넓히기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랑도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나라라서 당연히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쯤은 가뿐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던 영국이랑 프랑스가 뜬금없이 오스만을 도와준답시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결국 오스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러시아군은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강력한 기세가 조금은 꺾이고 이제 러시아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인 크림 전쟁은 차이콥스키가 13살 때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위대한 음악가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가 살았던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빠르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바흐 때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모차르트 때는 프랑스 혁명, 베토벤 때는 나폴레옹의 전쟁들, 차이콥스키 때는 러시아의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 클래식 공연을 한번 보고 왔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그런 연주회였는데요. 근데 솔직히 클래식 공연 자체가 베토벤이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제가 시작 5분 만에 졸기 시작했고요. 꿀잠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졸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음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졸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의 국적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 국적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